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세수하시기 전에 물 한 컵부터 드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들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하루 2리터는 꼭 마셔야 한다. 물을 많이 마셔야 노폐물이 빠진다. 이런 말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갈증이 없어도 혹시 신장에 안 좋을까봐 억지로라도 물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정말 신장이 더 편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일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물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을 무조건 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습관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몸에 어떤 부담이 되는지는 잘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다만 많이 마시는 것이 언제나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조금 줄어들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물이 도움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신장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지 생활 언어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무엇을 조금만 조절하면 되는지 부담을 덜어내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갈증이 있어서 마시는지 아니면 좋다고 하니까 의무감으로 마시는지, 이 작은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료실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을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헷갈렸던 부분이 조금은 정리되실 겁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런 대화가 자주 오갑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에 물을 3병씩 꼭 마십니다. 그래야 신장이 깨끗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표정에는 약간의 불안이 묻어 있습니다. 혹시 충분하지 않을까봐 더 드셔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물을 잘 못 마십니다.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로워서 일부러 줄입니다. 혹시 그게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양쪽에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많이 마셔야 할지 줄여야 할지 정답을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일종의 정수기처럼 작동합니다. 피를 계속 통과시키면서 필요한 것은 남기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소변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단순히 물의 양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 물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세탁이 항상 더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물의 양과 세제의 양이 맞아야 하고 옷의 양과 상태도 영향을 줍니다. 신장도 비슷합니다. 물을 마시면 신장은 그만큼 걸러내야 할 양이 늘어납니다. 몸에 필요한 수분은 다시 흡수하고 남는 수분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런 조절을 비교적 잘 해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변화에는 잘 적응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거나 심장이나 혈압 문제가 함께 있다면 지나치게 많은 수분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다거나 적게 마시면 반드시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장이 얼마나 여유 있게 일하고 있는지입니다. 진료실에서 수치를 확인해 보면 사구체 역과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신장이 얼마나 역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려운 숫자보다 느낌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아침에 얼굴이 자주 붓는다거나 저녁이 되면 발목이 쉽게 부어오르는 경우가 있다면 몸 안의 수분 균형이 조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또 소변색이 너무 진하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맑은 물처럼 계속 나온다면 그 역시 한 번쯤 돌아볼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은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활 조절로 안정적으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본인의 하루 물 마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1컵, 식사 중에 1컵, 약 드실 때 1컵, 운동 후에 1컵,
나는 갈증을 기준으로 마시는지 아니면 정해진 양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마시는지,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왜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생활 언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물을 처리할 때 단순히 양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트륨 같은 염분, 단백질 대사 후 생기는 노폐물, 혈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짠 음식을 많이 드신 날에는 몸 안에 염분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물을 적절히 마시면 그 염분을 희석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 안에 수분이 충분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많은 양을 더하면 신장은 그 물을 다시 걸러내기 위해 더 일해야 합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기능이 조금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약처럼 정해진 양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갈증, 소변 색, 활동량, 식사 내용에 따라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는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한 번에 완벽한 기준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내 몸을 조금 더 이해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숫자를 먼저 찾으십니다. 하루 2리터가 맞는지 3리터가 맞는지 인터넷에서 다양한 기준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보다 지금 내 몸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갈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입니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에서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됩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이 신호가 비교적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갈증을 기준으로 마시는 것이 의외로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조금 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 종일 차 한 잔으로 버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갈증이 없는데도 하루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계속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변이 하루 종일 맑게 나오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과도한 수분 섭취는 몸 안에 수분이 머무는 시간을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는 갈증, 소변 색, 활동량, 식사 내용, 이 4가지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소변 색은 생각보다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아주 진한 노란색이라면 수분이 조금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거의 무색에 가까운 상태라면 충분하거나 혹은 과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최근 내 소변 색이 어땠는지 잠깐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작은 관찰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활동량입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운동을 한 날에는 수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금 더 보충해도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고 땀도 거의 나지 않는 날이라면 굳이 많은 양을 더할 필요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사 내용도 영향을 줍니다. 국물 음식이 많은 날에는 이미 식사로 상당한 수분을 섭취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날에 추가로 많은 물을 마시면 총 수분량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단독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루 식사의 일부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숫자보다 내 몸의 신호가 먼저라는 점입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노폐물이 빠진다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차분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노폐물은 단백질을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나 세포 활동 중에 생기는 물질들입니다. 신장은 이것들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물을 전혀 마시지 않으면 농도가 짙어져 배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분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물을 마신다고 해서 노폐물이 갑자기 더 많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균형을 맞추는 장기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조금 안심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 컵을 덜 마셨다고 해서 노폐물이 쌓여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그동안 너무 긴장하고 계셨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실제로 생활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침 공복 물 한 컵, 식사 중 물, 약과 함께 마시는 물, 잠들기 전 물 한 컵. 각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덜 지치게 하는 선택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컵을 드시는 습관은 이미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속을 깨운다거나 장 운동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습관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 몸이 조금 부어있는 상태라면 아침에 과한 수분을 더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물은 양을 크게 늘리기보다 천천히 한 컵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장면은 식사 중 물입니다. 밥과 반찬을 드시면서 중간중간 물을 여러 컵 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식사 중 소량의 물은 음식 삼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위에서 음식과 함께 빠르게 내려가 소화 과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국물 음식이 있는 날에는 이미 상당한 수분을 드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굳이 추가로 많은 양을 더하지 않아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밥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인지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시는 편인지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약을 드실 때의 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은 일정량의 물과 함께 삼켜야 식도에 머무르지 않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약과 함께 마시는 물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만 약을 여러 번 나누어 드시는 분이라면 그 물의 양도 하루 총량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잠들기 전 물 한 컵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밤에 입이 마를까봐 일부러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화장실을 두세 번씩 하시는 분이라면 잠들기 직전의 수분은 다음날 아침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녁 식사 이후에 수분을 조금만 앞당겨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조절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물은 하루 중 언제,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마시는지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큰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건강 정보가 많아지면서 노폐물을 씻어낸다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더 깨끗해진다는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이미 매 순간 피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많이 마시지 않아도 기본적인 정화 기능은 작동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짠 음식, 단백질 과다 섭취, 혈압 조절, 당 조절 같은 전체 생활 습관입니다. 물 한 가지에 모든 의미를 두는 것은 조금 단순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그동안 물에만 너무 많은 기대를 두셨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할지 줄여야 할지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불안을 키우지 않는 선에서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분이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의 정도, 부족 여부, 심장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종이 잦고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라면 수분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변이 너무 적고 진하다면 적절한 수분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루 생활 흐름에 맞춰 아침, 낮, 저녁으로 나누어 어떻게 물을 마시면 덜 지치게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덜, 조금 천천히가 핵심입니다. 이제 하루의 흐름에 맞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밤사이 수분이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 컵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른 느낌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다만 전날 저녁에 늦게까지 물을 많이 드셨고 아침에 얼굴이나 손이 붓는 느낌이 있다면 아침 물의 양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날 몸의 느낌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전에는 활동량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병원이나 시장에 다녀오시는 날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갈증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기보다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아침에 거의 안 마시는 편인지 아니면 습관처럼 여러 컵을 연달아 마시는 편인지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식사와 함께 이미 수분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이나 찌개, 과일, 반찬 속에도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직후에 다시 많은 양을 더하지 않아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색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진하다면 조금 더 보충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맑은 상태라면 굳이 억지로 더 마실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커피나 차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역시 수분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이뇨 작용이 약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수분 균형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카페인이 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저녁 늦게는 조절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저녁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수분을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야간료가 잦으면 수면이 깨지고 다음날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에는 목이 많이 마르지 않다면 조금씩 줄여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양과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하루 물 마시는 습관을 아침, 낮, 저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흐름으로 보는 것이 숫자 하나에 집착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신장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대로 물을 조금 덜 마셨다고 해서 노폐물이 갑자기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유연하게 균형을 맞추는 장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조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다거나 소변량이 갑자기 줄거나 거품이 심해지거나 검진에서 수치 이상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문장을 꼭 함께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음식이나 물 한 가지로 신장이 하루아침에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두세 컵을 억지로 채우는 대신 내 몸의 신호를 한 번 더 살피는 것, 저녁 물 한 컵의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 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채널은 몸의 신호를 생활 언어로 풀어드리는 공간입니다. 겁을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중 본인에게 가장 익숙했던 장면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아침 물 한 컵인지, 잠들기 전 습관인지, 하루 목표량을 채우려던 마음이었는지, 다음 영상에서도 검사 수치와 생활 습관을
차분하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습관을 조금만 돌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신장은 덜 지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을 이해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이 어느 순간 의무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을 억지로 마시다 보니 하루 종일 배가 불편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외출이 망설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물을 줄이면 큰일이 날 것 같아 갈증이 없어도 계속 드신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 저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믿어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건강 관리는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이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하루 이틀의 변화에 바로 무너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생활의 흐름이 조금씩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하루의 실수로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혹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의 상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덜 부담스럽게 조절해보자는 제안입니다. 갈증이 있다면 마시고, 붓기가 있다면 양과 시간을 조절해보고, 수치 이상이 반복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서 나는 너무 적게 마셨던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내일부터 아침 한 컵을 더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나는 조금 과하게 마셨던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저녁 한 컵을 줄여보셔도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덜, 조금 천천히, 이 원칙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 채널은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정 방법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익숙했던 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한 가지만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사 결과를 어렵지 않게 풀어드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선택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몸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